자, 노동법 투 국합습니다. 노동법 투와 관련돼서도 역시 우리 1차 과목에서 원, 투로 나눠져서 원 25문제, 투도 25문제 배점이 출제되고요. 자, 노동법 원과 비교해서 비교를 한다면 노동법 투는 상대적으로 법률이 작아요. 여기에서 노동법 투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 근로조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거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노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이제 노동조합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노조법. 여기에 몇 문제가 출제되느냐? 아까 노동법 2에 대해서는 몇 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죠? 25문제죠. 여기에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노동법 2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법률은 뭡니까? 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가칭 노동조합법으로서 노조법, 이게 제일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근로참여 및 협력정진에 관한 법률, 건산법, 여기 이제 법률은 있지만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어요. 많이 출제되면 두 문제까지 출제되지만, 그러면 이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특히 노동조합법, 노조법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춰놔서 노동법투는 여기가 바로 가중을 우리가 둬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과 관련돼서 근로참여 및 협력정진에 관한 법,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근로, 참여, 그래서 근참법, 그래서 근로자 참여법으로서 우리 법에서는 근로참여법이라고 지칭하지만 우리 간단하게 앞으로 강의를 할 때 근참법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노동위원회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노위법, 간단하게 한다면 노위법이고, 4번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서 약칭 공무원 노조법인데 공노법이라고 가칭하겠습니다. 자, 5번과 관련돼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래서 교원 노조법인데 앞으로 교노법이라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동법 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노동조합 및 근로, 노동관계조정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적어야 돼요. 그러면 노동법 투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칭 5개 법률로서 노조법, 그 다음에 건참법, 그 다음에 노위법, 그 다음에 공노법, 그 다음에 교노법이 된다. 각각 요거는 그러면 조문만 우리가 숙제해놔도 충분히 한 문제씩은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점을 어디다 다시 맞추라고 그랬어요? 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법, 간단하게 이제 앞으로 노조법에 대해서 가칭하겠습니다. 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우리 가칭, 약칭 노동조합법, 우리 이제 더 간단하게 들어서 노조법, 몇 프로가 출제된다고요? 80%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노조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목적과, 자,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자. 자, 제일 좀 이제 항상 그래요. 우리가 총칙이라는 규정이 있고, 총칙이 있으면 목적이 있고, 목적에 대해서 나오면 제2조 용어 정의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조법과 관련돼서 목적, 이 법은 역시 헌법에 보장된 근로기준법이죠. 근로와 관련돼서 헌법에 의해서 근로자의 단결권, 자,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첫 번째, 단체권, 단결권. 자, 그 다음에 단체 교섭권, 여기에 대해서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는 것. 그러면 보장하여 근로 조건의 유지, 자, 개선,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역시 이것도 마무리는 뭡니까?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자, 헌법상 기본 권리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첫 번째 많이 들어봤죠. 단결권, 단결, 교섭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균형한 게 뭐라로 노조법이 되겠죠. 그러면 자,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으니까 자, 뭘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죠. 자, 그럼 봅시다. 역시 제2조에 대해서 용어가 우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근로자란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노동법 1과 관련돼서 근로기준법, 건기법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나와 있죠. 그러면 근로자라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불문하고 여기도 역시 임금이죠. 임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건기법과 관련돼서는 봉급 이렇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임금, 급료라고 나와 있네.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 이걸 바로 근로자라고 그럽니다. 근로자와 관련돼서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한다는 거예요. 뭘 받는 것다?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 근로자라고 그래요. 근로자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사용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용자라고 그러죠. 항상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상대방이라는 걸 우리가 봐죠. 상대방. 우리 이제 항상 상대방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근로자의 상대방은 뭐가 되죠? 사용자가 되죠. 근로자, 사용자를 계약을 맺는 게 무슨 계약이 되죠? 근로계약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근로계약과 관련돼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하면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되면 계약이 성사가 되겠죠. 그러면 근로자, 사용자의 근로계약을 상쇄된다는 그때 이제 근로계약이 형성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근로자란 개념과 사용자의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 상대방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용자 단체란 노동관계에 관해서 그 구성원이 사용자에 대해서 조정 또는 규제를 잇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뭐라고 그래요? 사용자 단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살펴봤죠. 자, 행정법에서도 뭐 법이라는 것은 항상 권한이 뭐냐? 권한이라는 것은 바로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이게 바로 권한이 된다는 거야. 권한. 자, 그러면 누가 주는 거죠? 법이 주는 거야. 그러면 법이 만약에 권한이 없다면 그는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권한이 없다, 무권 대리가 되고, 권한이 있다 그러면 유권 대리가 되죠. 그래서 대리권이라는 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게 법상 실체법에서는 우리가 권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대리권은 권리다, 이름은 틀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사용자 단체라는 것을 물어봤으니까 노동관계에 관해서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해서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바로 사용자 단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노동조합법과 관련돼서 근로자 1호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개념을 잡았고, 자, 2항에 대해서는 2호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대해서 잡았고요. 그러면 사용자 단체에 대해서 3호에 우리가 잡아줬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동조합법이니까 노동조합이 뭐냐? 이걸 한번 개념을 잡고 가야죠.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법, 노조법과 관련돼서 2조 사항에 대해서 노동조합이라 하면 근로자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주적으로 단결권을 유지해 주겠죠.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말한다. 그래서 자, 그러면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근로자의 주체가 되어. 자, 그러면 다음 강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여기 이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가. 다만 A 조건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과목과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는 뭐예요? 근로자의 반대 개념이죠. 그럼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가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이때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자, 시험에 이렇게 출제되죠. 노동조합이 아닌 것을 골라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 것을 골라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사용자 또는 항상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과목과 관련돼서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 주셔야 돼. 자, 남목과 관련돼서 경비의 주된 우부를 사용자로부터 얹어받는 것. 그러면 누구로부터? 사용자로부터 경비를 주된 목적으로 받는다는 노동단체,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과목과 관련돼서 공제, 수양, 기타, 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노동조합이라고 본다면
근로자의 주체가 되어 요거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그 연합단체를 뭐라고 그래요? 노동조합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상류로부터 경비를 받았다. 그러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고 그러면 근로 개선이 아니라 공제, 수양, 기타, 복리,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남목과 관련돼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안 돼요. 노동조합은 누가 주체가 되는 겁니까? 근로자의 주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될 수 없다는 거. 자, 마목과 관련돼서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안 됩니다. 그러면 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아닌 것. 그래서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줘야 돼. 자, 그러면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주체가 된다는 것. 근로의 개선이라는 게 단결권을 우리가 보장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노동조합과 관련돼서 노동조합법이니까 자, 노동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살펴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동쟁이가 뭐냐? 쟁이라는 것은 다툴쟁이겠죠. 그러면 자, 노동쟁이에 대해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자, 노동조합과 그러면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우리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에 임금이라든지 근로기간이라든지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노동쟁이라는 것은 노동자와 상자의 다툼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노동쟁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야 돼요. 자, 노동쟁이에 대해서 잡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약간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쟁의행위라는 게 있어. 그러면 노동쟁이에서 쟁의행위가 뭐냐? 이 쟁의라는 게 뭐냐? 쟁의라는 게. 그러면 쟁의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파업을 할 수 있겠죠. 파업. 쟁의행위 종류는 그 다음에 퇴업, 그 다음에 직장 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제외하는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바로 쟁의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파업에 대해서 들어봤고 퇴업, 직장 폐쇄, 기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노동조합법, 그 다음에 노조법을 배우기 위해서 쟁의행위가 뭔지를 우리가 타진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몇 개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을 한번 해보죠. 자, 근로자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두고 자, 사용자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해 두시고 노동조합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오와 관련돼서 노동쟁이 우리가 노동쟁이 그러면 노동쟁이에서 쟁의행위가 뭐냐라는 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겠죠. 파업, 퇴업, 직장 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 이에 대하는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바로 쟁의행위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노동법 2와 관련돼서 우리 노동조합법, 노조법이 가장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둬야 되고 노동법 2와 관련돼서는 5개 범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25문제 배점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에 대해서 노조법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노동법 2와 관련돼서도 저와 국합선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